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25년 1월 5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눈 오는데 밤에 조심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다시 한 주를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한동안 백수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푹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전환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차를 짜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개인 택시도 망합니까?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번호판이 날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 어느 정도 분들이 택시 면허를 날리는가, 망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례에서 주로 날리는지.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날릴 확률은 1%가 안 됩니다. 내가 그 1%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의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개인 택시 아니라도 뭔가 자영업, 창업, 다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솔직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인 택시도 망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오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서울 개인 택시 숫자를 바탕으로 망한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면허를 날린 분들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참고로 개인 택시는 일반적으로 영업이 안 돼서 망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 내가 영업을 안 하더라도 물론 고정 지출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는 사실은 택시 자체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일을 안 했기 때문이죠. 내가 하루에 나가서 한두 시간만 솔직히 일을 해도 택시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한두 시간조차 일을 안 해서 망했다? 그건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영업이 안 돼서 망했다? 그런 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명일 뿐이죠. 자, 그러면 실제 서울의 개인 택시가 어땠는지 변화를 한번 보죠. 자, 2013년에 서울의 개인 택시 면허 대수는 49,534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 10년하고 이제 1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에 몇 대를 보냈나? 49,083대입니다. 봐라, 저거 택시야. 꽤나 많이 줄었지 않냐? 라고 되죠. 실제 어떨까요? 2013년 49,534대에서 2024년 7월 49,083대를 빼면 11년 만에 약 451대의 개인 택시 면허가 사라졌습니다. 실제 11년 만에 서울에서 개인 택시 면허는 451대가 사라졌어요. 이미 증차는 200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증차가 되고 끝났기 때문에 결국 이건 순수하게 서울에서 개인 택시가 사라진 게 맞습니다. 11년 만에 451대가 사라졌습니다. 자, 봐라, 망하는 이들이 꽤나 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자, 여기에서 또 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는 2016년부터 감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택시가 과잉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과잉인 지역들은 감차 사업을 진행하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감차 사업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원래 목표 대수는 거의 못 채웠지만 오히려 이게 먼저 지나간 일본 같은 경우에 노인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면허 반납이 많아지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택시 이용 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택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의 면허 발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택시 수요가 증가해서 우버를 푸는 거예요. 초보 택시야, 일본에서도 우버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저러면 결국 한국에서도 우버가 일반으로 그렇게 되지 않냐라고 괜히 겁을 먹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본에서는 왜 우버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일본도 그 택시를 증가시키는 건 억제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택시 수요가 적었죠. 가격이 비싸니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근데 노인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을 면허 반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보행에서는 불편함이 있고 일반적인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부딪히죠. 70대 중후반 80세가 넘어가면 갈수록. 근데 그분들도 활동을 해야 되잖아. 병원을 간다든지 뭐 생필품을 사러 간다든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비용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 따라서 뭐 5만 원, 10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걸 뭘로 쓰냐? 택시 같은 걸 호출해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에서 택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택시로는 그 택시 수요를 맞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열어서 택시 시장에 기사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흐름이 우리도 따라가긴 가는데 언제 이렇게 갈진 몰라요. 우리는 아직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취업 비자로서 열어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본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미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일본 가서 택시 운전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안정된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리고 우버를 열어주는 건 그거예요. 그 지역의 택시 사업자 있죠? 그 사업자에게 소속이 되고 그다음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우버를 관리하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의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과 유사하게 노인들이나 누군가가 원하면 거기에 공급이 되는 형태로는 부분적으로 우버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냥 자가용으로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연다. 자,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괜히 겁먹지 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도 노인이 작년 24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초고령 국가가 됐고 노인 인구가 이미 인구의 20%가 넘어가고 앞으로도 우리는 노인 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도 택시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다니기가 힘드시거든요. 하지만 병원 가고 생활은 해야 되잖아. 즉 우리도 오히려 미래에 가면 택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굳이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나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서 택시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감차 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죠. 다만 2016년 그때는 긴장감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감차 사업에 세금을 넣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몇 대가 실제 감차가 됐냐? 74대입니다. 공식적으로 74대가 감차됐고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지자체의 감차 사업으로 줄어든 택시는 또 빼야죠. 그러면 실제 줄어든 451대 중에서 감차 사업으로 줄어든 74대를 빼면 377대가 자연 감소됐어요. 377대입니다. 자, 이 377대는 순수하게 면허 자체가 사라지신 분들이겠죠. 우리가 설마 기사님들이 내가 이 면허 필요 없어라고 반납을 하신 분들, 매도하지 않고 감차 사업에서 돈도 안 받고 그냥 내가 지자체를 위해서 내가 반납할게.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면허가 날아간 분들이다라고 유추를 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2013년 기준으로 49,460대에서 이건 감차 사업에서는 차량 숫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49,534대에서 감차 사업 74대 빼고 49,460대에서 그 다음 실제 줄어든 377대를 빼면 377대를 나누면 몇 대입니까? 0.762대입니다. 자, 전체 차량 서울의 개인 택시 중에서 0.762대 중에 한 대가 사라졌어요. 연 단위로 계산하면 약 34대죠. 34대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죠. 실제 우리가 연 단위로 약 30대에서 40대 전후가 서울에서 개인 택시가 사라집니다. 면허를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날려요. 그 이유들이 뭘까요? 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음주운전, 그 다음 성범죄, 그 다음 벌점 누적입니다. 이걸로 번호판을 날립니다. 자, 일단 성범죄부터 한번 보면 가까운 시점에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그 성범죄자 택시 자격 취소 현황을 보면 물론 이건 이제 택시 자격이라서 이게 개인 택시 자격인 어느 비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택시 자격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한 절반이나 절반 미만은 개인 택시 기사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서울 기준으로 42대가 날아갔어요. 자, 택시 자격 취소예요. 그 다음 부산 15대. 42개라고 하면 이상하네요.
42개의 택시 자격이 취소가 됐고 그다음 부산, 지자체 쭉 해서 꽤나 많이 날아갔어요. 자, 이게 21년부터 24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 2013년까지 하면 꽤나 많은 면허가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범죄 관련이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그걸 택시 사업에서 정상적인 택시 사업에서의 위험 요소로 볼 수는 없죠. 일반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분들은 그냥 범죄자예요. 자, 첫 번째 음주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 음주는 대부분이 뭐죠? 자만하다가 그래요. 특히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음주 단속으로 면허 날리는 사례가 그냥 평범하게 날리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는 거의 음주 단속을 안 해요. 우리 기사님들은 뭐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 택시는 음주 단속하는 곳에서도 가끔 이제 불긴 하는데 뭐 조금 뒤에 차들이 조금 밀려 있는 그런 곳이면 그냥 일단 영업용 차량들은 그냥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음주 단속에서 운임은 빠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뭐 반주 같은 것도 옛날이나 하지 요즘에는 반주하시는 분들도 적어요. 근데 주로 면허를 날리는 사례가 소문에 들으면 뭐냐 하면 아침 단속이 많아요. 그다음에 사고 후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음주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술을 약간 걸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불어서 일반적인 음주 단속에 단속되지는 않아요. 근데 아침 단속은 뭐냐?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뭐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5시, 6시에 퇴근하셨죠. 저녁에 반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만나서 술을 좀 늦게 마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침에 차 끌고 나오죠. 본인들은 잠을 잤어요. 본인들은 잠을 푹 잤기 때문에 어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침에 일을 나왔죠. 근데 숙취가 덜 깼거나 몸이 안 좋거나 뭔가로 인해서 몸에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어. 그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아침에 단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아파트 뭐 근처나 동네 뭐 주요 도로나 이런 데서 갑자기 아침 단속을 해버려.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불었는데 어젯밤에 마신 술이 수치를 뭐 0.08 넘어. 그 솔직히 0.08은 조금 오바고 0.03을 넘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방심하고 밤에 마시고 덜 깬 상태에서 아침 단속에 걸려서 면허 날아가는 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고 후 단속이 있어요. 자, 이건 낮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겠죠. 이게 요즘에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 만약에 오잖아요. 경찰 안 오고 그러면 뭐 상관이 없죠. 근데 경찰이 오면 뭐 딴 거 하기 전에 경찰은 무조건 일반 접촉사고나 뭐 추돌이나 뭐가 됐던 완전 100% 일방이든 상관없이 경찰 오면 무조건 음주부터 측정합니다. 이게 피해자 가해자가 뚜렷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양쪽 다 관련된 사람들은 다 불구해요. 운전자는. 여기에서 낮에 방심하고 잠깐 반주하거나 뭔가 하셨던 분들, 낮에는 근데 음주 단속이 없잖아. 근데 접촉사고나 추돌사고나 아니면 일방사고라도 났어. 난 상태에서 나는 꿀릴 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별로 안 속여. 그러니까 경찰 부르지. 기사님들이. 야, 내가 뭐 사실상 이 정도면 일방인데, 내가 그냥 후방에서 그냥 꽂았는데, 뒤에 차가. 근데 저 사람들이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경찰 불러. 근데 아차하는 거지. 경찰 오고 바로 일단 음주부터 불어라. 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불고 나서 뭐 아차하고 끝났죠. 그럼 뭐다? 그렇게 날려버려. 그러니까 음주로 면허를 날리는 분들을 굳이 개인 택시에서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나요? 이건 본인들이 책임이에요. 굳이 이게 개인 택시로 인해서 면허를 날린다. 자, 그거보다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일반 자가용 운전면허도 날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를 하시면 술을 가급적이면 줄이거나 안 마시는 게 정상이죠. 자기 돈 1, 2억이 날아가는데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뭐 술 마시는 사람이 정상 아니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벌점. 그러니까 성범죄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벌점이 어떤 문제가 있나. 벌점 누적도 솔직히 평범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벌점이 누적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전기 택시예요. 자, 전기 택시가 왜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바로 취소돼 버리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전기택시 사고들이 많이 있죠.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있고 실제 보도가 된 사건도 있고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도 소문을 들은 것들이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다 찾아본, 또 뭐 저야 택시에 관심 있고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많이 찾는데,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급가속, 그러니까 급출발, 급가속이 인정된, 그러니까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네, 급가속됐다라고 택시 기사님들은 사고 후에 일단 주장을 하시죠. 근데 법정에서 인정된 사고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전기 택시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얘가 막 딸려나갔다라고 인정된 사례 자체가 현재 한 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실제 차량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지금 상황상으로 대부분은 기사님들이 악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악셀을 밟은 사고예요. 근데 설령 차량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한 건도 인정된 사례가 없으면, 설령 내가 그런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내가 법정에서 그걸 자동차 회사나 뭔가를 상대로 증거를 제시해서 차량의 문제라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례가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뭐 기기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즉, 전기 택시의 급가속으로 인해서 면허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서우면, 애초에 이 급가속이 무서우면 전기 택시를 자제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일반적인 젊은 분들이고 내가 충분히 나는 괜찮아, 운전 능력 있고 인지 능력 좋고 나이도 뭐 젊어, 괜찮아, 그런 분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연세가 꽤나 많으시면서도 고작 그 얼마 연료비 아끼겠다고 비싼 전기 택시를 사신다? 그분들이 이제 위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발생하냐? 주로 이제 이게 그 급가속 사고의 사례를 쭉 정리해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냥 보면 사고를 안 낼 사람이에요. 뭐 이를테면 택시 운전을 몇십 년 했다든지, 몇십 년 무사고 운전자라든지, 모범 택시 몇십 년 모범 운전자라든지. 우리가 그냥 보면 야, 설마 저 택시 기사님들이 몇십 년 동안 무사고인데 착각을 하고 밟았겠어?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왜? 내가 기존까지는 몇십 년 동안 가스 택시를 탔어요. 가스 택시는 엔진의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출발 가속 성능도 훨씬 느리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악셀과 브레이크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스 택시에서는 사고가 거의 없어요. 이런 급가속 사고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가끔 나오는 사고가 뭐냐 하면 시끄러운 상태에서 정신없이 그냥 착각해서 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택시 가스 충전소에서 세차하고 나와서 막 거기 정신없이 시끄럽잖아요.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대신 혹은 악셀을 살짝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발 올렸다 놨다라고 생각하다가 착각하고 악셀 밟은 상태에서 놀라서 악셀을 그대로 밟고 충전소에서 세차하면서 그대로 뚫고 나가서 나는 사고들이 꽤나 많죠. 택시 기사님들은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분들 상당수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스 택시는 우리가 착각하더라도 사고까지 이어지진 잘 않아요. 근데 전기 택시가 문제예요. 전기 택시의 급가속 사고는, 자, 일단은 엔진 소리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속이 되는데 엔진 소리가 없어요. 즉 소리로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화면을 보고 계기판을 보고 이게 내가 후진에 있다 혹은 뭐 전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 상황에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난 악셀을 밟은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회생제동이라는 최근에 전기차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한 이 기능을 쓴 거야. 그러니까 회생제동은 악셀을 밟고 떼는 걸로 브레이크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 이거 신세계네. 이제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네. 발목 아프게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네라고 생각하고 악셀을 밟고 떼고 밟고 떼는데 재미가 들려서 이걸 이제
1년, 2년 한 거죠. 적응한 상태에서 갑자기 긴급한 상황에서 뇌가 완전 그냥 꼬여버린 거예요. 자, 지난 수십 년 동안은 밟아서 세웠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전기 택시를 뽑고 나서 악셀을 밟고 떼면 차가 서요. 그러니까 발은 오른쪽에 있어. 악셀 위에 있어. 근데 갑자기 놀란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온 행위를 하는 거죠. 뭐다? 밟는 거예요. 근데 밟는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전기 택시 1, 2년 하면서 회생제동만 쓰니까 발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안 하고 악셀 위에서만 발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많이 쓴 거야. 그 상태에서 놀란 상태에서 밟아야 선다라고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했죠? 밟아버리니까 뭐예요? 악셀이에요. 더 놀라서 악셀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악셀을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실제 밟고 있는 건 악셀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 전기차들이 성능은 또 오죽 좋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속 계속하고 그냥 다 치고 나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보통 급가속 사고 보면 짧은 그 거리에서 앞에 차 그냥 추돌하고 사고 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앞에 차 피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고 이전에 이미 신호 깐 것만, 그러면 그 정도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경찰에서 뭐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 CCTV 조사하고 해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이미 다 벌점 누적이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놓고 그냥 큰 사고면 이제 뭐 뉴스에도 나가고 그러면 그냥 그거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거리에서 빨간불인데 놀라서 막 지나갔어. 그 다음에 빨간불에 지나갔으면 당연히 반대편에 그 사거리에서 이미 거기에서 12대 중과실 어긴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쪽에 앞에 만약에 녹색불이다, 횡단보도가. 그럼 횡단보도에서 또 12대 중과실 어겼어. 그리고 거기에서 뭐 놀라서 중심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중앙선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또 어겼어.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벽에 들이받거나 아니면 옆에 인도에 어디 들이받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인도 침범으로 또 12대 중과실 어겼어. 그나마 사람을 안 치면 다행인데 그 상태에서 또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 한 명 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중상해, 굉장히 심각하거나 사망 한 명 해버리면 이미 벌점에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 택시가 무서운 게 급가속 사고 한번 발생해버리면 그 복합적인 것들로 인해서 바로 벌점이 그냥 수백 점이 기본으로 들어가 버려요. 저기 광주 같은 사례도 바로 이제 사망자 나오고 횡단보도 지나가고 사거리 그냥 지나가 버렸으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뭐 소문에는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죠. 실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사고 급가속 한번 내버리면 사실상 그거 조사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언론사에서도 막 언론에도 막 보도되고 했으니까 이걸 봐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일반적인 거면 그나마 좀 봐주고 벌점 뭐 취소까지는 안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건 보도 다 되고 뉴스에서 막 CCTV 영상 나가버렸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봐줘. 거기 피해자분들도 눈에 부릅뜨고 진짜 화가 나서 들여다보는데 경찰이 당연히 그거대로 다 처리해버리면 이미 벌점 누적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면허 취소되는 거예요. 그 운전면허 취소되고 우리는 당연히 개인 택시 면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연세 좀 많으시고 내가 가끔씩 아차 깜빡한다 혹은 뭐 운전하다가도 아차 내가 브레이크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았네, 이런 실수를 가끔 자가용이나 혹은 기존에 가스택시 운전하시면서도 종종 경험하시는 분들은 전기 택시를 사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그 연료비 조금 아끼겠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기 택시 뽑는 거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폭탄을 경험하고 싶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모르죠. 아니 지금 급가속 전기 택시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뭐 경력이 없겠어요? 그분들은 택시 별로 안 했겠어요? 다 그렇게 자만하고 했다가 그런 사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시고 그다음에 가끔씩 내가 깜빡깜빡한다 인지하는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전기 택시 관심 두지 마세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급가속 착각 사고로 인해서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 본인이 전기 택시 뽑고 본인이 그 문제를 가스 택시였으면 별 일이 없었을 텐데 그저 가속도 느리니까 그저 앞에 차 추돌하고 그냥 끝났을 거잖아. 그럼 끽해봤자 뭐 보험 처리하고 끝나.
근데 그걸 굳이 전기택시 뽑아서 면허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범죄.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냥 면허가 날아가는 게 억울할 게 전혀 없고, 그런 분들 사례도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이 이상한 제안을 한다든지, 손님인데 여자야. 근데 제안을 하는 경우, 그냥 우리는 돌부처가 되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럴 때 더 CCTV 블랙박스가 잘 녹화되고 있는지 체크를, 오히려 눈을 그 불이 깜빡깜빡 버리고 있는지를 봐야죠. 우리가 정보를 가지려면. 절대 여자분들의 혹시 이상한 제안이나 그런 건 아예 그냥 한 귀로도 흘리고 그냥 대꾸조차 하지 말고, 오히려 꾸지름하고 뭐 하지도 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끝내고, 뭐 들리지도 않는 척하고 끝내야 돼. 근데 가끔 요즘에 온라인에 보면 이상한 여자들의 제안이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여자분들 중에 뭐 물론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손님 중에서 돈을 내지 않고 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가서 그분들을 콱 잡고 손으로 잡거나 꾸금켜 잡거나 그런 것도 위험해요. 그게 여자 손님이면 우리가 그냥 당장 놀라서 쫓아가면서 어디 팔을 잡아버리거나 뭐 껴안는다고 이렇게 일단 못 가게 한다고 껴안는다가 이러다가 그냥 우리는 한 번에 면허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어차피 콜 불렀고 뭐 그러면 기록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아파트 근처고 뭐 어디 근처면 뭐 거리에 CCTV 요즘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똥 밟았다 생각하고 112에 신고해 놓고 그걸 뭐 사건 접수해 놓고 잡혀지면 다행이지만, 뭐 경찰도 바빠서 그 정도의 뭐 경범죄니까 뭐 못 찾았다 그러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날리세요. 그걸 내가 잡겠다고 손 잡거나 아니면 껴안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객. 자, 취객도 이미 기사님들은 다 알죠.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택시에 탄 여자분들과는 손이 닿으면 안 돼요. 근데 취객 여자들, 옛날 같으면 우리가 흔들어 깨우잖아요, 손님들. 남자들이야 그나마 슬쩍슬쩍 밀어서 흔들어서 이제 깨울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요즘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예 그냥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손님이 이제 취해서 자면 보통 이제 창문을 내려서 춥게 만들면 깹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볼륨을 굉장히 크게 틀어보세요. 막 진짜 밖에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쾅쾅쾅쾅쾅쾅 거리면 거기에서 또 깨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춥게 하거나 아니면 라디오 볼륨을 굉장히 크게 하거나.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손님이 안 깬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112를 부르면 됩니다. 가끔 근처에 뭐 파출소나 뭐 경찰서가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차를 옮기는 분들도 계세요. 목적지가 아파트야. 근데 아파트에서 안 깨. 그래서 차를 저기에 파출소가 있거나 뭐가 있다고 옮기는데, 그것도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게 납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경찰서에 가려고 간 거라고 하지만 경찰서에 다행히 도착하면 되지만, 만약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님이 눈을 떴어. 근데 우리 집은 저긴데 이미 지나가고 있어. 신고해버려. 그럼 우리가 내가 경찰서를 가려고 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112 신고하시면 돼요. 물론 사실 112에 신고하는 게 껄끄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걸로 신고하면 경찰분들 중에서 이제 와서 잘 처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친절하게. 근데 굉장히 귀찮아하고 좀 그런 경찰분들도 솔직히 가끔 경험하죠. 그러면 그 경험 자체가 불편해서 우리가 112 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가장 깔끔하게 처리하는 건 몇 번 불려서 안 깨면 그냥 112 전화를 해서 취객이고 여잔데 내가 지금 도저히 안 깬다. 근데 여자 손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달라. 라고 해서 출동하면 거기에 보통 요즘에는 남자 여자 경찰 같이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여자 경찰이 뭐 흔들어 깨우고 아니면 뭐 신분증 보고 전화를 어디 한다든지, 그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남자 경찰들도 여자를 이렇게 터치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니까. 자, 이게 가장 정석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쭉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연 단위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면허가 취소되는 건 맞아요. 자, 45,000명 정도의 서울 개인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30 몇 명, 40 몇 명 정도가 취소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게 고작 0. 몇 %대예요. 자, 이게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많다라고 할 수 없죠. 0.7%, 1%가 안 되는 사람들이 취소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조차도 벌점 누적이나 성범죄나 아니면 음주로 인해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택시를 하면서 살아가면서는 그런 사례에 해당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범죄 아니면 뭐 급가속으로 인한 한 번에 벌점 누적으로 인한 사고 아니면 음주 단속 그걸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서울 기준으로 연 단위로 30-40명이 면허를 날리는 건 맞아요. 택시 번호판을 날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정상적인 기사님이면 개인 택시 면허는 날릴래야 날릴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그냥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벌어서 몰라도 안 날아가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다른 어떤 뭐 채권 같은 것에서는 잡죠. 근데 이건 그런 식으로 잡기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반대 사례가 있냐면 이혼 소송에서 택시 번호판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걸 법적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막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네, 재산의 형태로 잡히지는 않으니까. 자, 그 정도로 택시 면허는 날릴래야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 정상적으로 개인 택시를 하시면 면허가 안 날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